김유정 의원님,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 방송사 잘 골라서 봐야 되겠어요. 어떤 그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만 보면 야,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했네. 아이고 뭐 감사원이 정신 차렸나 봐. 그러면서 막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밝혀냈네. 보도한 거 보면 그렇게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들어가 보면 얼마나 개감사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썩은 감사. 썩은 감사죠, 네, 정말. 썩은 감사라고 할 수 있고. 정말 감사원 저거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그 사무총장 있을 때부터도 저희 아주 복장 터지게 하는 기관 아니었습니까? 감사원 하면 진짜 과거에는 그 꼿꼿한 감사원장, 그 과거에 이해창 감사원장 시절만 해도 굉장히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어떤 평가가 높았었죠. 그랬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이게 감사원이 뭐 본인들이 대통령실을 감사하고 싶어서 한 건가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꼭 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2022년 10월에 참여연대가 국민감사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관저 이전하고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이거 뭔가 비리가 있고 특혜가 있으니 이거 좀 잘 파달라라고 감사원에 청구를 한 건데 미루고 7번이나 미루고 하다가 1년 8개월 만에 지금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1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감사원이 현장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마치 국민권익위가 명품백 조사할 때 건네준 최재형 목사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런 엉터리 감사를 해놓고 불법인데 그냥 주의만 해. 앞으로는 그러지 마. 다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구중궁궐이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니까 옮겨야 돼. 반드시 옮겨야 돼. 라고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그곳에 살면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식이 거기서 발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썩은 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썩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썩은 부분만 해도 한가마니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썩은 감사가 아니라 충성의 감사를 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7번이나 연장을 했겠습니까? 뭔가 만들어내야 돼. 내용물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완전히 불법 투성이들인데 불법 투성이라고 얘기하면 감사원 작살나니까 7번이나 연장을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난 건데요. 저는 감사원 진짜 고생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일과장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론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 법령을 어기게 되는데 소홀하게 일을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온통 다 위법투성인데 위법투성이를 넘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야, 왜 이렇게 소홀하게 했냐, 좀 잘하지, 이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경찰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황제 수사, 그다음에 핸드폰 뺏긴 수사를 했던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뒷구멍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 감사원은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까를 1년 8개월 동안 준비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다 그거예요.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놈의 정부에서는. 그런데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 추석 전에 통과시켜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다른 게 급하다고 지금 상정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조국신당 완전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뤄보기로 하고, 현재 개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하나하나 보지요. 어떤 데가 이런 공사를 했는가 하고 봤더니 인테리어 전문회사 21g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네. 여기가 어떤 데입니까?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전시에 후원. 공사했던 데죠? 전시의 후원 업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의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는 못 밝혔다. 정확하게 모른다. 그리고 인수위가 이걸 이렇게 이 회사를 추천한 거다라고 감사원에서 뭉뚱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업체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니까 인수위 시절에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비서관이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관에게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자기에게 지시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이 전화 걸고 업체를 흥정하는 데 관여한 사람을 인수위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뭐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하필이면 제주도에 있는 21g이라는 업체에, 그것도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던 그 업체, 명백히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는 그 업체에 본인이 누구한테 그 지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새로 그냥 전화를 걸었다고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감사원이 이 정도로 답변하는 거에서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도대체 감사를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결과물을 내놓고 불법이 판쳤지만 한마디로 앞으로는 조심해, 앞으로 잘해야 돼, 너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백으로 들어왔을 거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청소하는 사람도 알 겁니다. 그런데 평생 감사만 했던 감사원에서 이걸 해놓고 특혜 외압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해요? 애끼 자식들아. 참나. 오늘 정말 추석 앞두고 좀 편하게 가려고 그랬더니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때 그 일을 주관했던 관리 비서관 이름이 뭐죠? 뭐 김지우인가?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추천했냐? 기억이 안 난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야, 그 대단한 거죠. 그것도 기억을 못할 정도면 엄청나게 업무가 많은가 봐요. 그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인수위 때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말이 안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21g이라는 데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면허가 없는. 그러니까 보면 소위 전문적인 자기에 있는 인테리어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증축 같은 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완전히 월권이 된 건데 이 더 명확한 건 행정안전부에서 이 당시 이 공사 때문에 감독을 위해서 비서실로 파견한 공무원이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한 거잖아요. 감사원에다가. 내용이 어떤 거냐. 2025년 5월 중순 확인한 도면에 증축부가 그려져 있어서 실내 건축 건축 공사업만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21g은 이 공사 할 수 없어. 없는 것이니까 절대 이거 수행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법령 위반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문 공사업체가 이미 수행한 공사를 나중에 들어온 종합건설사는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주도 건설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여기에 공사하는 현장에. 그래서 이건 면허 딱지 업체만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이 파견한 공무원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을 그냥 자행한 거예요. 내내 지내놓고. 그래놓고 그럼 왜 이런 불법이 자행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부 추천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내부 추천을 한 사람이 이 내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야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퉁치면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덤탱이를 누가 쓰느냐 21g이 덤탱이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야 꼬리 잘 자른다 잘 썰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추천자는 기억이 안 나니까 알 수 없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청소하는 분도 그게 누굴 거라고 알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 부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친구 이자가 누군가 봤더니 김오진이에요. 당시에 실무를 책임졌던 자가 관리 비서관인데 지금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는지 아십니까? 그 차관하지 않았었습니까? 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에 네. 사장에 응모를 했어요. 네, 맞아요. 말이 응모지 사실상 내정된 거죠. 그렇겠죠. 대통령실에서 보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 김호진이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 이렇게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은 인사혁신처에 통보해라 이런 비위가 있었으니 그 말은 이런 자가 이제 앞으로 주요한 공직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만약에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을 한다. 네, 그러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그 추천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겠죠. 그냥 둬야 돼요, 이걸? 아니 그냥 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경찰에서 전화해가지고 압력 넣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비위가 있어가지고 경찰청장이 화를 내고 인사혁신처 들어가가지고 야 검토해봐라 혐의가 있는지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살아남은 유일한 한 명 중에 한 명이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람? 아니요,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죠. 어디죠? 경찰청에서 영등포에 있는 담당 예. 이제 서장하고 거기 백혜령 경정이 있잖아요. 백혜령 경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조병로 경무관. 나 좀 살려주소. 네, 경무관. 경무관 그 생활안전부장으로 갔잖아요. 예, 공주청에.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혁신처에 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만 유일하게 31명 중에서 경찰 고위직 31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만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종결 처리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인천공항공사에 만약 이 사람이 된다면 동일한 사례인 거죠. 대통령실에서 점 찍은 사람들은 아무리 범죄형이나 징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한 사례가 하나 있고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걸 확증하는 거고 야 여기에는 적어도 대통령 정도의 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부인이거나. 그런데 부인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이 있는 업체를 추천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 증축할 때도 작년 8월 달에 사우나실하고 드레스룸 만드는 증축공사에도 이제 건설업체가 껴야 되잖아요. 아까 그 행안부 과장 얘기대로 21g 자격 없으니까 업체를 했는데 이거 그냥 무늬만 업체인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 얘기가 행안부 과장 입을 통해 나왔는데 그 업체를 추천한 것도 21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g이 그냥 이 관저와 대통령실의 불법 비리 그 리모델링, 증축 모든 것에 다 관여하고 있는 거죠. 간을 무게를 재면 몇 g이나 나올까요? 네? 간 21g이 좀 무거운 것 같지는 않는데 네. 간을 떼어서 재보면은 얼마나 나올지 각각지 궁금해졌어요. 간땡이가 부어서 21g인지 지금 간이 쫄아가지고 21g인지. JMK님께서요. 예전 방송에서 용산 공사업체분과 술 마셨다는 친구분이 여기에 댓글 올렸잖아요. 기억납니다. 몇 배의 견적서를 받는다고. 어제 뉴스 보면서 그때 그 댓글 주신 분 생각났어요. 이제 드디어 발톱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초코파이님. 가덕도 신공항 설계를 맡은 곳이 히림이라고 합니다. 680억짜리라고 하던데요. 히림은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와 깊은 관련이 있고 공항을 설계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고 하던데요. 김일웅님, 공공기관 수의 계약 금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큰 공사가 무슨 수로 수의 계약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 이전하고 그 관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 대상이 56건이에요. 그리고 액수를 전체로 하면은 이게 341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경호처 직원이 그 브로커하고 유착해갖고 그 방탄 유리하고 막 이런 것들 창호하고 이런 것들 1억인데 17억으로 뻥 튀겨가지고 16억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그 관련자들 뭐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행안부에서도 아니 행안부가 어떤 곳인데 3억을 넘게 과다 지출을 합니까? 그 계산도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냥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도 그렇고 행안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불법이고, 이거 비리가 넘치고, 이거 수의계약도 이거 이상하긴 한데,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사원이. 아니, 여기 이제 요술방망이가 하나 있죠.
보안시설이라는 요술방망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정말. 보안시설이니까는 수익액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액수와 무관하게. 근데 문제는 이런 보안시설이면 이런 보안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업체한테 맡기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이걸 할 수 없는 업체한테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맡겨서 여기서 온갖 불법 위법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맡기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쭉 추적해 보니까는 내부 추천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감사원이 뭘 찾아야 됩니까? 내부 추천자가 누구야? 적어도 이런 데를 추천했을 때는 추천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있으니까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랑 되게 가깝거나 이걸 안 밝히면서 그러니까 기억의 영역으로 남겨둬 버리면서 소위 이 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유는 보안시설이니까라고 얘기하는 감사원.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국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안시설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소위 권한도 없는 업체한테 맡기는 걸 내버려 두고 넘어갑니까? 두 분 다 청와대에 계셔봤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권력이 제일 힘이 셀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인수위 시절이죠. 그렇지요. 인수위 시절이죠. 이게 딱 취임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제일로 힘이 셀 때가 대통령 딱 당선돼가지고 취임하기 전까지입니다. 왜? 그때는 세상이 다 그 사람 거고 그때부터 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쓰냐? 이게 제일 큰 힘이니까 그때가 제일 파워가 센 때예요. 윤석열이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힌 게 취임하기 전이잖아요. 그쵸. 3월이에요. 3월. 그때 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뭐 이런 뭐 개소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힘이 셀 때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이미 촉이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윤석열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야 시작해. 그래서 아직 예산 확보 안 됐는데요. 아, 예, 알았습니다. 뭐 예산 뭐 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뭐. 아, 여기는 저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요. 아, 예, 뭐. 아, 이거 저 가격이 이제 이렇게 그냥 알아서 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도 안 했는데 공사를 시작해. 그다음에 계약서는 그보다 한참 뒤에 진행을 해. 18개 이상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21g이 그 가운데 15개가 등록이 안 된 무자격 업체예요. 네. 거기에다가 준공 검사도 안 해. 왜? 준공 도면도 없으니까.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감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거 감사해놓고 특혜 외압이 없었다라고 발표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제가 언젠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청자님들 실력이 대단하시니까 바로 21g 올려주시네. 이게 영혼의 무게랍니다. 21g이. 김유정 의원님도 모르는 거 있었어요? 몰랐네요. 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영혼의 무게가 영혼의 있군요. 무게를 21g. 뭐 쟀는데 21g이다. 7g만 알았네. 21g은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선동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그런 학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을까? 영혼이 있다면 그 무게는 얼마일까? 이걸 이제 연구 실험을 한 거예요. 가지고 진짜 시간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를 빙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오시니까 제가 예능을 다큐로 받았군요. 받으셨네요. 아, 근데 이제 21g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이제 하니까 21g이라고 회사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그것도 수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연구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이 이제 숨이 멎었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사랑과 영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싹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숨이 멎어서 이제 사망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사망 상태에 들어간 이후로도 체중의 변화가 있는가? 이걸 아주 정밀하게 계량을 한 거죠. 21g이 빠졌다는 거지.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라고 했던 것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21g 영혼의 무게 영혼 세상 영적 세상 뭔가 또 이런 게 좀 떠오르지 않나요? 대단하십니다. 그걸 연결하시다니. 그거 말씀하시는 건 주술의 영역. 예. 그렇죠?
껄쩍지근하고 찝찝하고 그럼 그러네요. 그 회사를 또 그분이 만든 거 아닐까 맨 처음에? 그런 생각도 그렇다면? 들어요. 그죠? 네. 야, 갑자기 21g이라고 하는 아니 무슨 건설하는 업체, 인테리어 하는 업체가 굳이 그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는 그걸 만든 사람이 그런 것들을 알았을 거고. 아니 뭐 커피 파는 데나 설탕 파는 데 같으면 21g 붙이겠어요. 7g 네. 근데 그거잖아요. 뭐 인터넷 하는 인테리어 하는 데가 21g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자기는 멋있다고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희한하다 이름치고는 그랬었는데 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근데 이 업체가 명언이 나간 짓거리를 많이 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정신 빠진. 그잖아요. 무슨 할 수 없는 업체 15군데다가 계약 맡기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다가 딱지 빼오고 이런 거 하면 제가 볼 땐 거의 영혼이 없는 업체인 거죠. 10개 무자격 업체한테 하도급을 줬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거 다 알면서 대통령실에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랬다니까요. 보스 형님 TV가 대통령 소갈딱지 무게가 21g이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20% 나왔어요. 아, 이게 최저. 지금 최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인데 네. 이게 아마 10% 이하로 떨어졌을 건데 아마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마사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20%도 참 대단해요. 어떻게 20%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오차 범위를 따지면 7%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예견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일단 세대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싹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 긍정평가나 부정평가 같은 경우가 그래도 70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꾸준히 예를 들면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70대 이상도 37대 68 정도로 부정이 월등히 예를 들면 올라간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긍정이 20, 부정이 70이잖아요. 네. 이거 긍정 20은 취임 후의 최저치, 네네. 부정률 70은 취임 후 최고치예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이 문제가 의료 대란 문제가 지금 가장 부정적인 이슈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하필이면 명절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론과 민심이 막 예를 들면 섞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알았던 건데 가족들을 만나니까 진짜 그렇네라는 느낌들을 하면서 민심이 이렇구나 여론이 변화됐구나라는 사실들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 근데 이 조사 보면 20%? 저는 그러면 이제 명절 이후에 만약에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를 계속 횡보하다가 쭉 떨어진 시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이 사건은 너무 악성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비위 불법 저질러가지고 돈을 다 빼먹은 사건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근데 생각나십니까? 대통령이 건폭, 그 노조는 불법 저지르는데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한 바로 그 대통령 용산 관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제가 1년 내내 벌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제가 도덕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갤럽의 20%라는 지표는 좀 매우 중대한 지표 숫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비리 위에 잠자고 먹고 자고 있다니까요, 지금. 용산 이 관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는 그냥 정권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원도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저는 뭐 잘못한 것이 수천 가지가 넘고 잘한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가장 큰 죄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게 만들어서 쌓아 올렸던 신뢰를 다 무너뜨린 거. 이게 나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